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투자자산, 무형자산 이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기타 비용자산. 투자자산의 의의와 종류 이 부분을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자, 첫 줄에 보면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적인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은 기업 고유의 사업 목적 달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 등과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만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첫째, 투자부동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투자부동산. 그래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은 잠시 뒤에 보조교재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 이건 1년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그 밖에 기타의 투자자산 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보조교재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투자자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구할 때 자산 시가 혹은 뭐 매입가에다가 플러스 취득시 부대비용이다. 그러니까 뭐 취득시 부대비용을 더한다는 점에서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일단 분류를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유한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표 보세요, 여러분. 자,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눠지고,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이죠.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주식을 의미한다. 채무증권은 상대방과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사채나 부채, 공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단기 보유 목적인 경우다. 이 경우는 이제 앞서서 공부했던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단기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자면 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이죠. 당좌자산.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로. 근데 여러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닐 때,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닐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랬을 때 장기 보유 목적으로 나뉜다. 이거 단기 아니니까. 그랬을 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 그리고 없다로 나눌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만 만기 보유 증권인데, 얘는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주식은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아예 할 수가 없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채무증권상으로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이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뒤에서 사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얘가 이제 그런 방법이 된 사채 공부하면서 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각 후 원가법. 자,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경우다. 그러면은 얘는
장기간 보유하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매도 가능 증권이다. 투자자산이죠. 얘는 평가를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높아심에서 얘기하자면 매도 가능 증권은 계정 코드 번호를 검색했을 때 178번 두 번째 나오는 코드 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는 123과 178 두 개 코드 중에 세개 프로그램을 사면서 178번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만기 보유 증권도 검색하면 두 개가 나와요. 124, 181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181번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죠? 지저분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그러면은 지분법적인 투자식으로 분류가 되고 채무증권은 이때 자기가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평가 방법은 평가손익의 지분율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지분법 평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비교라고 써 있는 거 잠시 보시면요.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처분손익도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을 보면 둘 다 단기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손익이라는 건 사실상 미실현 손익이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올해 단기 중에 있을 거라고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주의로 봤을 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보고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실현 가능성이 있냐고 봤을 때 지금 있어요? 향후 없죠? 앞으로 1년 안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 물론 이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거고 차기로 이월된다. 대신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 옆에 설명해 보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서 이월시키고 자본이니까 이월되다가 처분 시점에서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하단에 나오는 예제가 있죠. 제가 요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예제를 먼저 여기다 적어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요. 자, 2000X 1년 중입니다. A 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그럼 여러분 1000주에 6,000원이면 곱하기 600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거래 수수료 20만원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수료 있으면 더하는 거 맞죠? 단기매매 증권 안 더하지면 얘는 더하죠. 그래서 620만원 뭐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돼요. 620. 근데 얘는 여러분 한 주의 가격이 6,200원이고요. 맞죠? 한 주에 6,200원이고 1000주다 더했으니까 따로따로 아니다.
자, 그러면 2000X 1년 말에 기말 공정 가치는 주당 6,800원이다. 그럼 여러분 원래 얼마였어요? 6,000원이었어요? 6,200원이었어요? 6,200원이었지? 그러니까 6,200원에서 6,800원 된 걸로 생각해야 돼. 알았죠? 6,000원에서 계산하면 틀려요. 그래서 네, 얼마 오른 거예요? 6,200원에서 6,800원이니까 600원 오른 거 맞죠? 600원에 1,000주. 그래서 자산 증가로 매도 가는 증권 60만 원. 대변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죠. 자,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기율 2월 되는 애죠. 얘는 2월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자, X 2년도 말 기말 공정가치는 주당 6,000원이다. 그러면 6,800원에서 6,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원상복구된 게 아니에요.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얼마나 떨어지는 80만 원이 떨어진 거거든요. 80만 원이. 그래서 자산 감소 80만 원이 평가 손실을 인식하려고 봤더니 2월 된다 그랬죠? 평가 이익이 상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없어지고 남은 건 다시 손실이 되겠지.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이 됐는데 얘가 또 2월 되겠지? 기타 고발 손실로 차기를 2월 된다. 노래도 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거. 자, 그러면 X3년 중, 이번엔 말이 아니라 중이요. A 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했다. 살았네요. 그러면 직전에 얼마였나 봐야죠. 직전에 얼마였어요 이거? 600이죠? 600. 600짜리를 처분했어요. 돈은 700원. 근데 봤더니 요거 지워줘야죠? 2월 되네. 그래서 평가손실 지우고 나머지가 처분 손익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실 없어지고 이거 지우고 나니까 얼마 남아요? 80 남죠? 얘는 수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
그래서 얘는 영업의 수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는 전산회계 1급이든 전산세무 2급이든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여러분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고서 너 이거 처음에 나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이었고 이 가격이었고 해서 너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일 때 처분 손익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하고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봐봐요. 요 가격에 사서 요 가격에 판 거지? 얼마 이익 보고 팔았어요? 80. 알았죠? 처분 손익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취득 시기와 처분가를 비교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알았죠? 결론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처리해보세요. 자, 충실주는 2000X 1년 초에 서울주 주식 100주를 주당 2,000원에 수표 발행에 수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고 첫 번째 2000X 1년 초 2,000원에 100주면 20만원어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해 말에 한 주당 1,500원이래요. 그럼 1,500원이라는 거는 지금 5만원어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만원이다.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처리되죠? 5만원. 자, 근데 X 2년도 말에는 2,100원이다. 그럼 15만원짜리가 21만원 된다는 얘기는 6만원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로 매도 가능 증권 6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만원의 평가 이익을 인식하려고 봤더니 평가 손실이 먼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지워줘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지워지고요. 나머지가 평가 이익이겠죠. 만원이다. 그죠? 만원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X 3년 7월 1일 날 얘를 1,800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습니다. 1,800원에 처분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21만원짜리였죠. 그걸 18만원에 판 거예요. 그럼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21만원짜리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18만원을 받았다면 3만원이 손해여야 되는데 이익 난 걸로 갚아야죠. 그래서 이익 난 걸로 만원 갚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만원 갚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3만원 중에 2만원이
처분 손실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결산을 현재 보유 중인 유가증권 내에서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세요. 사기를 810만 원에 샀는데 그 해 말에 830이 됐었어요. 잠깐만, 그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20만 원에 매도 가능성 평가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X 3년 말에 770 됐으니까 다시 60만 원이 같이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평가 손실. 자, 그럼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대변에 60만 원이 옵니다. 근데 예전에 벌어놓은 게 20만 원 있었죠? 그러니까 20만 원은 평가 이익에서 상계가 되고 나머지 40만 원만 평가 손실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3번은 좀 헷갈려 보라고 낸 문제인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으로 회수했다. 취득가가 1,500이고 중간에 1,300에 평가됐었고 그 다음에 양도가가 1,500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샀을 때랑 팔았을 때만 비교하면 처분 손익 알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샀을 때 1,500이고 팔았을 때 1,500이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나 손실 없죠? 아,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없겠구나. 공개해 볼게요. 바로 직전의 장부가액은 매도 가능 증권이 1,300이고 차변의 현금은 1,500이 나오죠. 근데 팔면서 200만 원 이익 보고 팔았지만 나는 직전에 손해 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없애야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이 사라지면 처분에 관한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 거다. 알았죠? 이건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먼저 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투자자산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